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11월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연준 회의하는 것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위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지난주 지표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다시 좀 올랐습니다. 월말에 이것저것 쓰는 미국 사람들 경향상 월급 들어오면 다 써버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텐즈 오브 빌리언즈 그래가지고 그 정도 돈을 가구 하우스홀드에서 되찾아오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되찾아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쭉 이렇게 하락 수렴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5%까지. 제조업 PMI 보시면 다시 50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물경제가 바닥으로 깔아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소비가 계속 살아나고 있고요. 받쳐주니까.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로 임금이 10배까지 올라간 거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임금도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 좋고 실업률 낮고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발생하면, 지금 문제는 금리가 너무 낮은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만 보면 금리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근본적인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죠, 주식시장은. 근데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 아무튼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베네핏 올이라고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구인자 숫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사람 구한다고 구인자 숫자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한동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SM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PMI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지만 50에서 계속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서 이제 금리 때문이겠죠. 이것도 결국 EPS는 요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금리 인상 속도도 훨씬 느릴 거고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속도도, M2의 하락 속도 등도 그렇고 다 사실 지금 급격하게 올린 게 엄청난 충격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도 살짝 0.25나 0.5나 이런 식으로 가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0년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금리가 소폭 꺾였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가진 않겠지만 횡보할 거로, 여전히 렌트 비등이 이렇게 했지만 역시 금리는 지속 상승인데 담보대출 금리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미 거의 9%였던 2006년도 구간만큼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기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변화, 이제 실업률 얘기하는데 소폭 늘었습니다.
노동시장이 그냥 진짜 강력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지난달 비농업 급여 자료, 그러니까 논판 페이롤이 줄어든 게 원인이죠. 당연히 이거는 요 정도는 뭐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인데 4%로 자세한 거는 뭐 다른 동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아무튼 속도 꾸준히 상승시킬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고용시장은 계속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사람은 내년 초나 되어야 또 대학 졸업하고 뭐 신규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찾으러 나오겠죠. 그 친구분들이야 뭐 임금이 기존 임금들보다는 좀 낮은 초임이 좀 당연히 기존 임금보다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전년 대비로 말이죠. 그리고 비농업 생산성인데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투입 대비 노동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뿐에 생산하는 거니까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장지수, 공장 주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또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니까 경제는 거의 팽팽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보면 금리가 결국 너무 낮다, 이 결론이죠. 그래서 연준은 빨리빨리 올렸고 이제부터는 천천히 올리겠다. 그냥 크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당 평균 수입인데요. 증가 속도가 계속 조금씩 작년 대비로니까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내년 초 되면 뭐 새내기들 나와서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시장이 만기일 이후에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계속 상승 방향이고요. 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저점 테스트 했고요. 연준 다 끝나고 나니까 조정받고 생각한 것과는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갔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단계적 속도 조절론 나오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로 예측을 했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내렸다가 연준의 어떤 그런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물론 중국이 오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국이 오픈하면 인플레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디플레이션 수출 국가이니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수출 국가고 어느 정도 지금 뭐 국제정치학적으로 서로서로 지금 뭐 망가뜨리겠다고 경쟁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뭐 완전 닫아 놓은 것보다는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반등도 했고요. 침체만 오지 않고 이렇게 뭐 호황이 지속되면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는 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횡보, 지난주에도 상승 횡보로 봤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장이 거의 바닥에 다 와 있는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주에 생각과 반대로 하락 마감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는 분석해서 올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목표 금리는 예측대로 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지속 호황 중입니다. 다음 주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이전 데이터와 거의 변함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파월이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금리를 0.5나 0.25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연준의 입장이 서서히 시장에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렌트 이런 쪽 지연 효과가 어느 순간 데이터에 나타나면 시장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